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접수와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반도체 시장에서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은행 창구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부터 이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지금 수령이 진행이 됐을까요? 예, 사실 5월 초부터 지금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는 이 기초생활대사자에게는 정부가 은행 계좌로 직접 꽂아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각 개인들 은행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받아가는데 그동안 나간 금액이 약 7조 원 정도가 좀 넘어가고 있어요. 거의 8조 원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예산 규모가 14조 3천억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할 때는 절반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 지급이 됐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도 7조 원 가량의 금액이 추가로 지금 지급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해서 배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통해서 돈을 주는 창구가 조금 붐빌 것 같은데요. 특히 많이 이제 붐비는 곳은 주민센터 쪽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몰리고 있고요. 은행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은행은 여전히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만 그러나 은행에서는 또 이 소상공인 지금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 10조 원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번 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대한 어떤 그 분수령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까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7조 원이 넘는 돈이 시장에 풀린 건데 애초에 취지대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시장의 반응이 들어온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구체적인 디테일한 통계를 잡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어떤 물건에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으로 금액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줄어드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순정이 얼마냐는 것을 측정하기는 어렵고 또 이 가게에 따라서 어떤 가게는 많이 몰리고 어떤 가게는 적게 몰리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뽑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각 대부분 조금 늘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좀 더 많이 늘었다 하는 그런 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역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쪽은 그동안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되면서 편의점은 또 그 거주지하고 가깝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U라든지 또 마트 또 G25 이런 곳에서는 지금 이 소비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피부과나 성형외과 쪽에서도 의외로 이쪽에서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반응도 살펴봤고요. 오늘 또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도 다시 시작이 됐어요. 우선은 좀 신청을 하기 전에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이번 신청은 지난번 1차 신청에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돈을 받고 있는 코로나 1차 대출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은행에 찾아가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복 지원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채무 연체 사실이 있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악성 부채가 있다든지 한 경우에도 대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찾아가서 그 헛걸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차에 비해서 이번에는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죠. 1차에는 1% 또는 그 이하였는데 이번에는 3 내지 4%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다른 상품보다는 금리가 비교적 싼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1차보다는 좀 비싸졌다. 이것을 감안하고 신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요. 화웨이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가 들어가는 걸 막겠다고 하면서 반도체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간의 전쟁은 사실 어제 오늘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1년이 됐습니다. 1년 전에 미국이 이 화웨이를 걸어서 화웨이와 거래하지 마라. 미국 업체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화웨이가 어떤 제품, 반도체 칩 같은 거를 심어 놓는 방식으로 해서 미국의 안보 정보를 빼간다. 이런 대목에서 미국이 안보법을 걸어서 화웨이를 규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와서 보니까 화웨이가 별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 주 이유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미국과의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미국 대신 대만의 TSMC라든지 많은 제3의 외국 기업에 화웨이가 거래를 하는 바람에 별 타격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의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그 공장이 서로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라. 이래서 화웨이에 대한 강도를 상당히 지금 한 차원 높였습니다. 이것은 올 9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실제로 미국이 만약에 9월 달부터 이 화웨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격을 하면, 공격을 하게 되면 중국도 미국의 퀄컴이라든지 시스코, 애플 이 세 회사를 중점적으로 노려서 보복을 하겠다. 또 지금 보잉사로부터 비행기를 사들여오고 있는데요. 미국 보잉 비행기 수입을 긴급 중단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보복이 보복을 물어서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 간에 또 한 번의 무역 전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우리 기업들의 동참을 요구를 한다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득실을 좀 따져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가장 좋은 성능의 제품의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 그로 인해서 미중 전쟁이 확산됐을 경우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선 나쁜 측면부터 말씀 올리면 한국 반도체를 중국에 바로 팔아먹는데 바로 수출하는데 좀 애로가 생겨서 매출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화웨이 제품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의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5G 제품, 또 스마트폰 제품, 반도체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출을 하지만 완성품 쪽에서는 화웨이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받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측면,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지금 동시에 가세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 특히 외국 회사들이 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를 팔지 말아라는 그 타겟이 한국이 아니라 대만의 TSMC사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사는 지금 미국의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는 등 지금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대만 TSMC사가 화웨이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줬거든요. 미국에서 직접 나가던 것이 TSMC사가 대신 만들어준데 우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미국의 규제의 망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로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확산되면 결국 우리 반도체 판매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장단기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실보다는 득이 좀 많은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분석해 주셨고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간 이유 뭐라고 보세요? 매우 중요한 행보라고 보여져요. 우선 첫 번째 시그널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는다. 반도체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관한 우리나라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바로 중국 시안 공장이거든요. 시안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세웠고 그것을 좀 이 시설을 늘려가는 구상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생겨서 그 업무가 마비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시안 중국 시안 공장을 방문한 것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두 번째는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 이것은 계속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더라도 삼성이 어떤 특정 나라 편에 서서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좀 감사할 것으로 보여요. 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다음에 또 이 시안은 삼성전자의 해외 반도체 생산 공장의 유일한 곳인데 이것을 더 늘려가겠다. 이것은 반도체를 국제화를 더 해나갔다는 이런 다목적의 포석이 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쌍용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모든 주식회사들은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하면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 즉 CPA라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쌍용차 감사를 하는 KPMG 삼정회계법인에서 쌍용차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견을 내놓지 못하겠다. 의견 거절이라는 것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 회계감사 외부 감사법인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4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네. 부적정 의견. 그런데 그중에서 의견 거절이 가장 강도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형편없다 이겁니다. 특히 그 내막을 보면 회계법인이 쓴 평가서를 보면 쌍용차는 이대로 가면 회사가 스스로 자력으로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 더 이상 이 감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특단의 조치 없으면 바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7월 달에 쌍용차가 산업은행에 지금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특별히 산업은행이 연장을 해주거나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7월 말 8월 달에 법정 관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일기 김대우 박사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